네, 시작하겠습니다. 어, 오늘은 R을 이용해서 시각화하는 예제를 좀 살펴볼 건데, 데이터는 그 MPG 데이터라고 그 자동차 관련된 데이터예요. 요거를 이용해서 시각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R로 바꿔야 되네. 약간 시간이 걸립니다. 네, 요 위에 있는 요 코드가 이제 라이브러리 불러오는 거고, 이게 그 파이썬 문법으로 치면은 이제 뭐 임포트 또 타이디버스 뭐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타이디버스라는 패키지가 있는데 걔를 불러오는 코드이고요. 그 다음에 이 패키지를 이제 불러오게 되면은 이 mpg라는 거에 뭐가 이제 들어가 있거든요. 요거를 그냥 df라고 놓으면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데이터 프레임이에요. 그럼 이제 그 데이터 프레임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컬럼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컬럼들의 이제 이름을 출력하기 위해서는 뭐 이제 요렇게 볼 수도 있긴 한데, 여기 위에 있는 거를 컬럼이라고 보고 볼 수도 있긴 한데, 이 컬럼들이 되게 많이 있게 되면 이제 여기가 다 보이지가 않게 되겠죠. 그럼 이제 이러한 방식으로 컬럼들을 출력해서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그 컬럼들의 설명은 이제 이렇게 있고, 요거는 이제 그 자동차 제조사의 이름을 나타내고, 뭐 아우디, 포드 이런 자동차들이고, 요거는 이제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 이름들이고, 요거는 이제 자동차 모델들이 이제 들어가 있죠. 컬럼을 이렇게 그 한번 보고 싶으면은 모델 이렇게 이제 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델명들은 이제 요러한 우리가 뭐 어떤 알고 있는 자동차 모델명들이 나오게 됩니다. 얘는 이제 배기량을 의미하고, 요거는 그 제조 연도, 그다음에 얘는 이제 실린더의 수, 그다음에 뭐 요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얘는 이제 그 구름 방식을 의미하는데, 그 전륜이 그 자동차가 이제 바퀴 4개 있으면 앞에 2개를 이제 돌려가 2개 바퀴만 이제 돌아가는 그러한 차를 의미하고, 후륜은 이제 뒤에 있는 2개의 바퀴가 돌아가면서 이제 자동차가 앞으로 나가는 그러한 방식을 의미하고요. 사륜은 이제 그 4개의 바퀴가 다 돌아가는 뭐 그러한 방식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연비를 나타내고, 요거는 이제 요거 2개는 이제 둘 다 연비인데, 얘가 이제 그 고속도로 연비, 그러니까 하이웨이의 약자를 따서 고속도로 연비를 나타내고, 그 다음에 뭐 차량 종류 같은 것도 여기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변수가 있죠. 변수가 몇 개 있지? 하나, 둘, 셋, 뭐, 한테 좀 많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 차원에 그릴 수 있는 건 2개의 변수밖에 이제,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저번 시간에 이제 좀 했던 방식대로 패널을 늘리게 되면은, 좀 더 다양한 변수를 그 시각화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시각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예시가 일단은 그 x축에다가 이제 배기량, 그 다음에 y축에 이제 연비, 요렇게 이제 넣을 건데, 일단 그려봅시다. df 플러스 x축에는 요거를 일단 그 스캐터 플롯으로 그릴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거의 그대로 치면 돼요. 이렇게 y는 요런 거를 이제 그리겠다라고 하면 요러한 그림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x축이 이제 클수록 그 배기량이 이제 많다는 소리고, 그다음에 y축이 이제 클수록 연비가 좋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요 스캐터 산 정도로 보니까 x가 증가할수록 y는 작아지는
경향이 있음 이렇게 이제 파악을 할 수 있죠. 우리 x가 이제 그 배기량이었으니까 배기량이 증가할수록 y가 뭐였죠? 이러한 이제 현상을 우리가 관찰할 수 있다. 이렇게 간단한 시각화를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두 개의 변수를 시각하는 아이디어가 이제 대부분일 텐데, 요런 거를 이제 그 여기에서 우리가 스캐터 플롯으로 그렸잖아요. 근데 만약에 얘를 이렇게 합시다. 이걸 이제 라인으로 바꾸게 되면 얘 플러스를 여기 해야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그 뭐 제가 이제 지향하는 예쁜 그림은 아니지만 여기는 이제 점들이 이제 이어지면서 이제 그려지게 되죠. 만약에 이거를 이제 같이 그리게 되면은 이러한 방식으로 이제 그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그 어떤 이 저번에 이제 할 때 얘가 이제 도화지고 그렇죠? 그렇죠. 요게 이제 그냥 하얀 도화지고 이거는 뭐 굳이 이제 비유를 하자면 뭔가 이제 셀로판지에 얘는 이제 그 셀로판지에 이제 점들이 이제 찍혀 있는 그러한 모양을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거 두 개를 겹치게 되면 도화지에 이렇게 셀로판지를 찍어가지고 이렇게 나타나게 되니까 이런 그림이 나오고 거기에서 또 그런 식으로 치면은 요거는 셀로판지에 이렇게 선을 그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림이랑 요 셀로판지를 겹치니까 선이 나오게 되고 요거를 이제 두 개 다 이제 겹치게 되면은 이러한 식으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번에 이런 방식으로 그릴 수도 있는데 요렇게 얘를 그냥 그림이라고 이제 받아놓고 요거는 포인트 점들이니까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해놓고 요거는 이제 라인 이렇게 정의를 하면은 얘 더하기 포인트를 하면은 요러한 그림이 나오게 되고 요거랑 라인을 하게 되면은 요러한 그림이 나오게 되고 라인 플러스 포인트를 하면 이제 요러한 그림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러한 방식으로도 그릴 수가 있죠. 다음에는 그 이 또 스무스라는 지음이 있어요. 이게 그 우리가 선을 그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어떤 경향 같은 거를 보려고 이제 라인을 그렸는데 이게 라인은 여기 있는 점들을 그냥 단순하게 이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우리가 이제 원하는 그림이 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거를 그리고 싶냐면은 이러한 경향성을 좀 파악을 할 수가 있는 여기에서 시작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내려오는 이러한 경향성을 대충 파악할 수 있는 어떠한 그림을 그리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 되게 요 선들을 지나면 그러니까 이 점들의 한 중간을 지나면서 이렇게 좀 부드러운 이러한 느낌을 그리고 싶은데 그거에 이제 좀 착안을 해가지고 스무스라는 걸 이제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스무스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드러운 라인 있죠. 포인트 라인 그 다음에 이것도 스무스도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러한 식으로 부드러운 이제 곡선이 그려지게 되는데 그 당연히 요거 두 개를 이렇게 만약에 이제 해놓고 요거를 이제 주석 처리하고 요렇게만 하면은 여기 이제 그 도화지 위에 요 부드러운 선만 나오게 되고 이 점을 이제 같이 찍게 되면은
점 위에 이제 부드러운 선만 나오게 되고, 그렇죠? 얘를 같이 하게 되면은 이 라인이랑 부드러운 선이랑 점이 같이 보이게 되겠죠. 우리가 아까 이제 이런 거를 정의를 해 놓았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다시 포인트를 이제 뿌리고 여기까지 이제 했었는데, 여기에서 스무스라는 거를 이제 다시 만들어서 더 하고 싶은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 똑같은 코드가 됩니다. 물론 이제 나는 이것도 변수로 선언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선언을 해서 이렇게 해도 이제 같은 코드가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뭐 나는 이렇게만 그리겠다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렇게만 그리겠다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요렇게 그리겠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포인트 라인 이렇게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런 그림을 좀 그리다 보면은 여기 막 위에 이제 올라갈 때 여기가 하얗게 되고 막 안 보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환경에서 하면은 그럴 때는 이거를 이제 한번 껐다가 다시 이제 켜가지고 하면은 요게 이제 조금 다시 이제 보이는 효과가 있는 것 같고요. 아니면은 여기에서 그 방향키를 이제 왔다 갔다 하면은 그게 이제 갑자기 이제 그림이 이제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저번에 이제 제가 실습하는 거 학생들 봐주다가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이게 렌더링이 좀 느려가지고 순간적으로 이게 안 보일 때가 있어요. 먹통이 될 때가 있는데 혹시 이제 시험 보시다가 그러한 일이 생기면은 이렇게 이제 방향키를 움직여서 이제 해결을 하시거나 잠깐 껐다가 다시 켜시면은 이제 될 겁니다.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뭔가 이상하다, 내가 실습할 때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갑자기 뭔가 컴퓨터 이상하다라고 하면은 일단 시험 응시를 하시는 도중에 손을 드시고 저를 이제 찾으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포인트하고 라인을 빼고 스무스만 쓴 거네요. 그러니까 요렇게도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요렇게 이제 하자는 예제였고요. 그 다음에는 포인트 똑같은 거 같은데요. 똑같은 거네. 저거 아니네요. 이번엔 컬러가 들어가 있구나. 여기에서 이게 지금 여기까지는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지금까지 계속 우리가 2차원을 그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요 변수, 요 변수. 근데 내가 DRV가 이제 뭐였냐면은 위에서 여기 구동 방식 있죠. 전륜인지 후륜인지 살륜인지, 그러니까 이게 바퀴가 이제 돌아가는 게 앞에 있는 두 개만 돌아가면 이제 전륜이고 뒤에 있는 두 개가 돌아가면 후륜이고 이제 이런 것이거든요. 이 정보는 여기 표현되지 않으니까 이거를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렇죠? 요 색깔이 구분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동차 같은 경우는 배기량이 굉장히 적고 X축이 이제 작으니까, 그쵸? 그 다음에 연비는 이제 좋고, 그 다음에 F인 거로 보니까 전륜 방식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죠. 그리고 요 자동차 같은 경우는 배기량이 굉장히 많고, 그쵸? 연비가 이제 한 25 정도로 보이네요. 24 정도, 그쵸? 그리고 R인 거를 보니까 후륜이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거를 딱 보니까 어떤 이제 차종 같은 경우는 요런 거 있죠. 요러한 거는 그러니까 전륜
전류는 보통 이제 이쪽에 많이 분포가 되어 있고 후륜 같은 경우는 이쪽에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석을 할 때는 어 전륜이랑 이제 후륜이랑 비교를 하면은 전륜은 조금 배기량이 작고 이제 연비가 좋은 그러한 차들이 이제 많이 분포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 후륜 같은 경우는 배기량이 많고 조금 이제 연비가 떨어지는 그러한 차들이 이제 분포가 되어 있고, 이 빨간색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이제 분포가 X축에는 골고루 되어 있는데, Y축을 보면 이제 전륜이나 후륜에 비하고 이제 연비가 좀 좋지 않은 거를 볼 수가 있잖아요. 뭐 이제 당연히 바퀴가 이제 4개 돌아가다 보니까 뭐 효율 측면에서는 조금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는 근데 여기에서 플러스, 그다음에 지옴 스무스를 이제 하게 되면은 여기까지는 이제 복사하고, 또 우리가 아까 좀 살펴봤듯이 요렇게 하게 되면 또 이런 그림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당연히 이 그림을 얹게 되면은 이 두 그림이 겹쳐서 보이게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보니까 이 그 스무스는 이제 여기 있는 요러한 선은 이 전체에 있는 포인트들 있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요렇게 만약에 이제 그렸으면은 짝이 좀 맞았을 텐데,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전체적인 분포와 이렇게 간통하는 느낌이 들어갖고 짝이 그러니까 의미가 맞았을 텐데, 여기를 이제 색깔로 그려놓고 보니까 이게 조금 애매한 면이 있는 것 같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데 이제 여기에서 얘도 이제 칼라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무스,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이 스무스한 이 라인도 칼라 DRV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이러한 방식으로 세 개의 선이 나오게 되는데, 요거는 이제 초록색만 가지고 이렇게 추세선을 그은 것이고, 여기는 이제 빨간색 점들에 대해서만 추세선을 그은 것이고, 여기는 이제 파란색 점들에 대한 추세선을 그은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각각 전륜인지 후륜인지 뭐 그 바퀴 4개가 돌아가는 사륜인지 그러한 그 구동 방식에 따라 갖고 요거를 이제 그 배기량과 연비에 대한 이제 요런 추세선들의 이제 양상이 조금씩 이제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러니까 요거랑 똑같은데 차이점이 뭐냐면은 여기에서 일단 요 그림을 그릴까요? 이 위에서 그 포인트에서 요 DRV를 칼라로 구분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나는 이제 쉐입으로 구분을 하고 싶다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럼 이제 여기에서는 동그라미가 이제 사륜, 그다음에 세모가 F, 그다음에 네모가 후륜, 이러한 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요것도 이제 그리고 싶은데 요거를 만약에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그 이 포인트는 쉐입으로 DRV를 구분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부드러운 그 스무스한 라인은 추세선은 색깔로 구분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는 거고, 나는 이제 그 얘도 이제 색깔로 구분하고 싶지 않다. 그럼 이제 선 같은 거는 쉐입이라고 이제 할 만한 게 좀 없잖아요. 대신에 이제 그러니까 뭐 동그라미, 세모 이런 게 이제 선에는 적용이 안 되니까 쉐입이라고 할 수 없는데, 선을 뭐 직선으로 그릴지 점선으로 그릴지 이런 거는 좀 바꿀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라인 타입을 이렇게 바꿔주게 되면은 이렇게 그 한번 봅시다. 얘는 이제 실선으로, 요거는 이제 점선인데 그 점선 간의 간격이 조금 그 작은, 아니 넓은 거구나. 좀 넓은 거로. 그다음에 이 그 R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점선이긴 한데 이
그 실선 부분이 약간 이제 긴 이러한 방식으로 그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해도 충분히 잘 그 세 개의 변수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얘하고 지금 3차원을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번에는 요 상태에서 제조사를 이제 칼라로 했네요. 이렇게 잘못 쳐놨네. 저기다가 이렇게 해야지. 그러면 이제 그 차를 만드는 여러 가지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이제 이러한 방식으로 쭉 나열이 되어 있고 그 제조사 이제 별로 이런 그 색깔이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게 제조사가 너무 많다 보니까 색깔로 잘 표현하긴 했는데 좀 이제 그 컬러가 좀 난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범주가 여기 있는 범주가 막 한 둘 셋 정도 보는 색으로 표현하기가 조금 눈에도 잘 들어오고 그럴 텐데 너무 많다 보니까 좀 헷갈리는 면이 있죠. 색깔이 좀 비슷해 보이는 것도 있고요. 지금은 이제 그림을 뭔가 이제 예쁘게 그리는 그 목적보다 요 이제 그 코드를 이제 눌러보면서 어떻게 이제 그리는지 그런 거를 이제 살펴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칼라를 이제 요거라니까 조금 남잡해서 다시 돌아왔네요. 얘를 이제 칼라로 이렇게 해보고 그다음에 요것도 칼라로 이제 해놓고 그럼 이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것까지는 우리가 봤죠. 그다음에 이거의 의미는 뭐냐면은 여기에서 하나를 더 그릴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요거를 요렇게 그리게 된다면 이런 선이 나오잖아요. 그쵸? 근데 아까 요렇게 그리면 요러한 그 선이 세 개로 갈라졌죠. 근데 나는 그 방금 이제 한 요것도 킵하고 싶은데 전체적인 추세선을 보는 게 의미가 있을 수도 있어요. 요것도 같이 그리고 싶어. 그럼 같이 그리면 됩니다. 그럼 이제 처음에 했던 거는 이제 요렇게 전체적인 추세선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각각 그 뭐 초록색, 파란색, 빨간색에 대한 각각의 추세선도 이제 같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는 이제 요렇게 내려가다가 이제 올라가고 그 다음에 각각 보면은 이제 빨간색은 이제 요렇게 완만하게 떨어지고 초록색 같은 건 떨어지다가 이제 약간 마지막에 이제 좀 이제 그 플랫하게 가고 파란색은 이제 떨어지다가 마지막에 이제 올라가는데 아무래도 이제 요 요인 때문에 이 전체 수세선이 지금 올려지는 이러한 효과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